여러분의 물질 대사를 관장하고 있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연결된 형태들이 여러분 교재로 따지자면 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싹 다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페이지 59쪽 이런 식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싸잡아져가지고 이야기가 된 형태예요. 볼게요. 그러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서 일단은 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있죠? 소화계죠? 오케이? 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여기는 소장이고 소장 주변에 서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항문까지도 다 소화계에 속해요. 오케이? 여기는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니까 여기는 소화계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도 실제 음식이 지나다니지는 않더라도 소화계에 속하는 아이들, 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이랄지 등등등 기타 작용을 도와주는 앞에 있는 간 밑에 있는 쓸개, 그리고 위하고 여기가 위야, 그지? 위하고 자 소장 사이에 이 사이에는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자라고 합니다. 간, 쓸개, 이자. 오케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그리고 간과 쓸개와 이자까지 소화계고요. 자 이렇게 소화를 거쳐서 음식물이 어디로 주로 어디에서 흡수가 됩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으로는 빨리 다듬어 봅시다. 입과 식도와 위 그리고 소장을 거치면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죠. 그지? 네, 소화계는 우리 몸 바깥 공간입니다. 그냥 뻥 뚫려있는 화장지 심지처럼 우리 몸을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비어있는 통로로. 근데 쓱 지나가 버리면 우리 몸 바깥쪽에 그냥 한 번 거쳐 지나가는 것 뿐이야. 그럼 지나갔으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을 다시 받아들여야지. 그치? 받아들인 장소가 어디야? 소장이야. 오케이? 소장에서 이제 3대 영양소가 우리가 흡수가 될 거야. 영양소가. 최소 단위로 다 소화된 상태에서 3대 영양소가 모두 소화되고 흡수까지 다 일어난 장소가 어디야? 소장이야. 왜? 소장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어? 무슨 털? 융털. 그지? 융털. 소장 내부에 융털이 있고 이 주름진 구조. 그 주름진 구조 안에 이제 뭐가 있어? 이렇게 하나가 뻑 솟아있는 관이 있어. 기억을 더듬어봐. 나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이렇게 하나가 뻑 솟아있는 관도 있고 주변에 얼기설기가 맺어있는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뭡니까 이거? 이 관들이 결국 심장으로 이어집니다. 뭐예요? 모세혈관. 모세혈관. 그치? 빨간색은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그리고 파란색은 암주관입니다. 가운데 뻑 솟아있는 가운데 부분은 암주관이에요. 오케이? 가운데 있는 암주관이고 그 다음 주변에 얼기설기 설거져 있는 얘는 모세혈관이고. 오케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다르고요.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다르죠. 어떻게? 소장이라는 이 내부 장소에서 열심히 소화를 시켰어. 최종적으로 다 소화가 된 다음에 얘네들을 최소 단위, 자 여러분 알아듣던 프린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기본부터 가야 되겠죠? 그죠? 얘네들은 무슨 영양소? 주 영양소야. 얘네들이 우리 몸에 이제 흡수된 다음에 연료로 사용이 됐을 때 주로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열량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열량을 가지고 있어. 탄수화물 1g당 몇 킬로칼로리? 4. 외우자. 단백질 1g당 너도 4. 그지? 지방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9 킬로칼로리. 오케이? 4 킬로칼로리, 4 킬로칼로리, 9 킬로칼로리. 돼요? 4, 4, 9. 그리고 구성된 원소들도 있죠. 탄수화물을 구성한 원소. 그리고 채소 단위. 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종류들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 이 내용은 골통학과에서도 딥하게 나오면 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어디에도 생명과학 원에서도 또 다뤄서 오케이? 기본적으로 계속 맥락을 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체 단당류는 뭐야? 포도당도 있고 젖당도 있고 갈락토스도 있어. 포도당도 있고 젖당도 있고 갈락토스도 있어. 오케이? 이 당은 뭐야?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포포. 그죠? 엿당도 있고
포도당 두 개 결합된 게 엿당이야. 오케이? 포도당과 과당 결합된 게 뭘까? 설당.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된 게 뭘까? 이게 젖당. 돼요? 여러분 알아듣던 프린트에 보시면 탄수화물에 자 CH5로 구성되어 있어요. 1g당 몇 킬로칼로리로 되어 있는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CH5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량은 1g당 4킬로칼로리. 최종 소화선물, 최종 분해선물에서 나와 있죠. 그죠? 요거 오른쪽에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당류에 자 엿당도 있고 젖당도 있고 설탕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추가적인 설명 쓰세요. 오케이?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된 게 젖당, 포도당과 과당 결합된 게 설탕,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게 엿당. 알아두시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당류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 녹말도 있다. 그지? 식물의 저장성 다당류 녹말. 그지? 그 다음에 동물의 저장 다당류 글리코젠. 그죠? 그리고 식물의 구조 다당류, 식물 세포 벽성분, 셀룰로스 또 있다. 그래서 최종 소화산물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사이즈가 엄청 컸던 다당류들이 소화돼서 뭐가 돼? 최종 소화산물은 포도당이 돼. 그지? 근데 선생님 최종 소화산물이 포도당인 건 알겠어요. 단당류여서. 근데 거기서 원하는 최종 분해산물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뭘까? 얘는 뭘까? 세포 호흡을 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 배웠잖아? 포도당이라는 것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 근데 포도당을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 결합 에너지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ATP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죠? 네?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ATP로 바꿔서 저장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38분자 ATP로 가장 많이 저장하긴 해. 그지? 오케이? 근데 이럴 때 모든 에너지, 포도당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여기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자, 일부만 바뀌어서 38개 ATP 분자로 저장이 되는 거고 열 에너지 형태들로 나와서 체온 조절에도 사용이 되고 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도 생기더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써줘야 돼. 이산화탄소, 물. CO2와 물이라고 하는 형태의 가장 에너지가 적은 노폐물로 바뀌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었고 1g당 4kcal. 단백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CHON도 있죠? 그죠? 단백질의 가장 기본 단위체는 뭐고요? 아미노산이죠. 그죠? 그래서 CHON이라고 하는 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단백질만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CHON. 네? 가지고 있고 그다음 글로불린이랄지 헤모글로빈 각종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되며 최종 소화산물 자, 최종 소화가 되게 되면 가장 사이즈가 작은 뭐가 되는 거야? 아미노산. 그치? 아미노산인데 얘가 세포호흡의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 아미노산 자체가 탄수화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질소도 가지고 있다 보니 얘를 바탕으로 열심히 에너지원을 만들게 되면 그치? ATP 얼마로 바뀔 거야. 얼마 정도 ATP로 당연히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뭐도 만들어져. 암모니아라는 노폐물도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거기 밑줄에 해당하는 거에는 최종 분해산물 뭐로 써줘야 돼? CO2, H2O, NH3라는 암모니아로도 만들어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지? 암모니아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단백질밖에 없어요. 암모니아, NH3. 그리고 그것도 알고 갑시다. 전에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선 화학적으로 어때요?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요. 그걸 우리는 생물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독성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생물에서 볼 때 생물에서 독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른 물질과 화학 결합을 잘 형성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암모니아는 뭐 독성이 있다. 그지? 생물에서 화학에서 말하는 건 화학 반응을 잘한다는 거야. 화학 반응을 너무 잘 일으켜. 그게 암모니아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 형태 그대로 혈관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가 없어. 얘를 암모니아 형태 그대로 혈관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가 없어서 어떻게? 자, 간에서 저 아이를 뭐로 바꿔줘? 요소로 바꿔줘. 요소로. 오케이? 근데 이 반응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동화작용이야. 오케이? 왜냐면 자, 화학식 자체가 어떻게 되면 암모니아는 NH3야. NH3야. 그지? NH3인데 요소는
CO2가 들어가서 두 분자의 NH3랑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아모니아가 이렇게 있고 아모니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CO2도 똑같이 들어가서 오케이? 요소는 화학식이 C에 O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아민기가 붙어있어. 이렇게 이게 요소야. 아모니아 하나로 비교하자면 사이즈가 훨씬 더 크죠? 동화작용이에요. 오케이? 이거 어디서 합니까? 간에서 합니다. 생물은 언어학이야. 많이 기억하고 많이 머릿속에 남아둬야 돼. 오케이? 간에서 이런 일을 해주는데 아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반응은 이거 동화작용이에요. 동화. 왜냐면 분자구조를 보니까 확실히 동화잖아요. 이거 따로 있었던 거 연결해서 한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준 거니까. 맞죠? 동화작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세포들의 효소들의 사이클을 오르니틴 회로라고도 해요.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속 쭉 한계를 걸어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냥 뭐 이번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졌지만 한번 던져줘. 그리고 내신에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으니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 그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형태의 단어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간에서 저렇게 오르니틴 회로를 거쳐서 뭐가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지질. 지질은 여러분이 고1 통합과 하시면서 배웠겠지만 중성 지방이라고도 중학교 때는 배웠는데, 자, 지질은 대부분 중성 지방이랄지 인지질이랄지 스테로이드 모두를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방인데, 자, 당연히 CH5로 구성되어 있겠죠. 1g당 9kcal 제일 많은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탄소수가 제일 많아요. 지질은. 자, 그리고 최종 소화산물이 뭐고? 자, 에너지 9kcal 만들어내고요. 그죠? 네, 에너지 저장이 효율적이다. 에너지 저장이 효율적입니다. 외워야 될 것들 다 정리해서 드린 거예요. 에너지 저장이 효율적이고 최종 소화산물은 당연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됩니다. 한번 적으시면서 머릿속에 숙지를 하세요.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되면 최종 분해산물은 당연히 저 아이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그러면 9kcal의 열량을 만들어내겠죠. 굉장히 많은 ATP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많은 ATP를 만들어내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당연히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O2와 H2라 노폐물로만 만들어져요. CO2와 H2라 노폐물로.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자, 종류들은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 부영양소는 아시다시피 킬로칼로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보조해주죠. 조절, 그죠? 근데 칼로리는 안 갖고 있어. 킬로칼로리 열량은 없더라. 그게 무기염료, 바이타민. 그리고 뭐가 있어? 물이 있더라. 무기염료는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그죠? 염화 이온 이런 것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이타민, 비타민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비타민 B그룹, 비타민 C그룹은 수용성 비타민이야. 물하고 잘 섞이는, 그죠? 비타민 A, D, 이 K는 지용성 비타민이야.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 정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비타민 수용성과 지용성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외워서 적어두세요. 지용성 비타민인지 수용성 비타민 나와 있는 부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은 제일 우리 인체를 가장 많이 구성하죠. 체구성 비율이 가장 높으면 물질 운반이랄지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등등등 우리 몸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큰 채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겁나 사이즈가 큰 채로 우리 몸에 들어왔어. 우리 몸에 들어왔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몸에서 나름 소화를 시켜줘야 돼. 오케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서 나름 소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소화를 시켜주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흘러가냐? 자, 흘러 가보도록 하니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 기억난가요? 크게 소화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죠. 기계적 소화가 뭐예요? 이가 씻거나, 그죠? 주변의 근육이 자꾸 섞어주게끔 한다고. 혀가 막 섞여져 음식물을 자꾸 섞어주게끔 해주는, 크게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적 소화는 누구에 의한 소화야? 화학적 소화는 무엇에 의한 소화야?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야. 소화 효소는 주된 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야.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뭐에 약해? 온도에 약해. 온도, 그지? 온도나 pH에 약해.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pH에서만 가장 기능을 잘합니다.
소화효소들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소화효소의 주특징, 하나의 소화효소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른가? 안 그래. 한 가지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을 잘라. 그지? 정해진 짝꿍만 잘라. 그걸 뭐라고 해? 5음절로. 기질특이성. 오케이? 기질특이성. 짝꿍이 정해져 있어. 기질특이성이라고 해. 혹시 침 속에 어떤 소화효소가 들어있었는지 기억난가요? 네,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고기 잘라? 안 잘라. 고기 소화시켜주지 않아. 아밀레이스는 오로지 뭐만? 녹말만 자른다. 그래서 한 가지 영양소는 한 가지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을 자릅니다. 한 가지 영양소만을 소화시킨다. 이게 기질특이성이야. 모든 프레임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죠? 모든 효소는 한 가지 효소가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딱 정해진 짝꿍하고만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는 딱 정해진 아이하고만 화학 반응을 수행하더라. 뭔가 속도가 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더라 라고 하는 게 그게 기질특이성이에요.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너무 빨라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입에서는 일단 기질 소화가 이제 입이 씹죠. 이가 씹어주잖아. 씹는 운동. 그죠? 혀가 섞어주는 혼합 운동. 하겠죠? 오케이? 입에서 나오는 침. 침에는 뭐가 있어요? 침. 누가 있어? 아밀레이스. 그치? 아밀레이스가 무엇으로 소화시켜줘? 여러분이 밥을 먹었어. 방금 제가 해물 짬뽕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럼 밥하고, 그죠? 거기에 이제 새우랑, 그죠? 약간의 이제, 그지? 이렇게 밥 먹었어. 열심히 내가 어물어물 씹어. 그럼 무엇만 소화가 돼? 입속에서는. 큰 덩어리의 고기가, 큰 덩어리의 새우가 작은 새우 조각으로 쪼개는 점. 근데 새우의 그 단백질의 화학적 성분을 다 소화시켜줄 수는 없어, 입에서는. 왜? 침에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밖에 없거든.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 소화효소야. 녹말만을 엿당으로 잘라줘. 그것도 채소단이 아니야. 이당류 엿당으로 잘라주는 거야. 녹말 이렇게 가지가 많이 쳐져 있는 얘네들을, 예? 가지가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 얘네들을 이제 채소 단위인 2덩어리씩으로만 잘라준다고. 다른 건 건들도 않아. 다른 건 그냥 씹는 운동에 의해서 씹어만 줘.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내려와? 꿀럭꿀럭꿀럭 해서 식도를 통해 내려왔어. 식도에서는 무엇만 일어나? 기계적 소화만 일어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만 줘. 그걸 꿈틀 운동이라고 해. 꿈틀 운동. 그래서 위벽이 자극돼 음식물이 들어왔어. 한꺼번에 위에서 막 이렇게 수돗물 틀듯이 막 콸콸콸콸콸 소정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조금씩 쪼였다가 폈다가 쪼였다가 폈다가 위에 최대한 많이 받아준 다음에 위에서부터 소장 쪽으로는 쪼였다가 폈다가 쪼였다가 폈다가 조금씩 내려보내줍니다. 자, 위에서 위액이 분비가 되겠죠. 분비되는 위액의 화학적 성분은 뭡니까? 위액에 뭐가 있어요? 위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이름 뭘까요? 벌써부터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2글자입니다. 펩신. 위액에는 펩신이 들어있어요. 펩신. 위액에 들어있는, 자, 펩신은 펩자는 우리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할 때 펩 많이 들었죠? 단백질 계열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어떻게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시켜줘.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는 건 보다 조금 얘가 아미노산이 한 수억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얘가 1000단위 아미노산만 결합된 형태로 잘근 대충 랜덤으로 잘라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되는 거지. 안전 최소 단위까지 다 소화된 건 아직은 아니야. 됐죠? 그래서 위로 음식물 내려왔는데 그 위는 또 어떤 환경일 때 펩신이 기능을 잘하냐면 펩신은 산성활동 환경일 때 기능을 잘해줘. pH 2 정도. 여기 입에선 pH 6, 7 정도. 중성이야. 아밀레이스는 중성 환경일 때 기능을 잘하는데 얘는 pH 2 정도나 되는 산성 환경이 되다 보니 위액에서 무엇이 분비돼? 위산이 HCl, 염산이. 그쵸? 염산에 해당하는 수소이온들이 많이 분비가 돼서 산성 환경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펩신이 겁나 뒤지게 작용을 해줘. 또한 음식물 속에 섞어 들어왔던 균들을 살균해준 작용을 같이 해주죠. 돼요? 그래서 꼴록꼴록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소장이라는 이 7m나 되는 긴 공간에서 7m를 거치면서 야금야금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수준으로 다 소화가 돼야 돼. 그리고 그걸 흡수까지 해야 돼. 그러니 굉장히 많은 소화효소가 필요하겠니? 안 필요하겠니? 엄청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도움을 받아. 누구의 도움을 받아? 자, 이자의 도움도 받고 간의 도움도 받고 셀계의 도움도 받아. 오케이? 이자는 어떤 역할인가? 이자는
이자는 어떤 장소일까? 이자는 무슨 일 하니? 이자 쪼개주는 가위를 만들어줘요. 쉽게 말하면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를 모두 생성해준 역할이야.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를 모두 다 생성해준 역할. 가위 세 종류를 만들어줘. 그 가위 이름을 앞글자 하나씩 따서 여러분은 반드시 외웠어야 돼. 자, 입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소화효소 똑같아요. 그지? 아밀레이스. 그지? 입에서도 나오고 이자에서도 만들어서요. 아밀레이스입니다. 또 그지? 트름 아니고 트립신. 뒤에 신자로 끝나니까 얘는 단백질 소화효소예요. 오케이? 신자로 끝나기 때문에 펩신도 단백질 소화효소로 여기 위에서 분비됐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사 최초로 소화가 되는 지방 소화효소 라이페이스. 오케이? 아트라로 기억하세요.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아트라. 얘가 어디서 생성되는 거라고? 이자에서 생성돼요. 가위야. 노말 잘라줘, 단백질 잘라줘, 지방 잘라줘라고 하는 각각의 가위고 그 가위가 어디서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와서 작용을 하는 것 뿐이야. 음식물은 위에서부터 찔끔찔끔씩 조금씩 여기 12장 쪽에 채워져서 분비가 되고 있고 12장은 소장의 입구야. 12장도 소장도 여러 각각의 장 이름이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거치면 소화가 다 되어야 여기 안으로 흡수가 되겠지. 소장을 둘러싸고 있는 흉터 내부로. 되겠어? 오케이? 근데 아밀레이스는 똑같아. 녹말을 엿다못 잘라줘. 그러니까 입에서 소화가 덜 된 아직 소화가 안 되고 위 거쳐서 내려왔던 남아있는 녹말 덩어리를 여전히 엿당으로 쪼개주는 거고.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나름 소화시켰지만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되고 덜 소화됐던 얘를 조금 더 적은 수준으로 잘라주는 게 트립신이야. 중간 단계 단백질을 다이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로 소화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중간 단계 단백질을 트립신은 체력 관리 잘해요. 날씨가 이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일교차가 커질 거고, 그죠?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잠이 오는 날이 올 겁니다. 잠을 자고 싶지 않지만 계속 잠이 오는 날이 올 거예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몸이 조금 겨울일 때 되게 긴장이 많이 되져 있었거든. 그 체온을 이제 나름 비축을 하려고 버티려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가장 최적의 온도가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그지 몸이 녹으면서 잠도 와요. 잠도 와요. 그래서 조금 평상시보다 좀 더 주무세요. 매일 내가 뭐 다른 수학 문제 풀고 어쩌고 하느라고 하루에 뭐 5시간씩 뭐 6시간씩 밖에 못 잤다. 근데 막 자도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 하루에 한 8시간씩 잠을 최대한 많이 자려고 노력해. 최상의 컨디션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해봐. 선생님 그럴 수가 없는데 숙제가 많네. 일단 내 몸이 먼저야. 수업 시간에 차라리 조는 것보다, 그지? 조는 것보다 여러분의 컨디션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나아요. 아무튼 중간 단계 단백질을 트립신이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뭐 조금 더 작은 수준으로 다이펩타이드, 그 다음에 트리펩타이드. 로 뽀개집니다. 중간 단계 단백질, 다이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그죠? 오케이? 자, 다이는 2개의 펩타이드, 2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거, 트리는 3개가 결합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트리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아직 다 소화는 안 됐어요.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지방이 라이페이스에서 소화됐는데 근데 저 지방의 작용을 도와주는 아이가 있었죠. 지방 유화작용이 있고요. 지방의 유화작용, 지방의 소화작용이 있어요. 지방 유화작용은 큰 덩어리 지방을 보다 조금 더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바꿔주는 거야. 큰 덩어리 지방이 있으면 호떡 반죽이 너무 크면 이 지방 소화효소가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이 좁잖아. 겉에 여기 사이드 어라운드로만 접근하고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얘를 큰 덩어리 지방을 이제 누가 쓸개즙이라는 아이가 들어와서 약간 흐물흐물 네? 듬성듬성 작은 덩어리 지방을 되게 해줘. 이게 지방 유화야. 얘는 물리적인 소화야. 화학적 소화 아니야. 어찌됐든 지방이니까 큰 지방, 조금 더 작은 지방, 보다 더 작은 지방. 돼? 오케이? 이렇게 되는 아이의 그 주변에 누가 라이페이스가 접근을 할 건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얘가 여기도 접근하고 여기도 접근하고 보다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겠죠?
지방 소화효소와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누가 해줍니까? 쓸개즙이 해줍니다. 그럼 쓸개즙 어디에서 만들어져? 쓸개? 네, 간입니다. 오케이? 쓸개는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 나한테 보관해주세요 라고 하는 김치 냉장고입니다. 쓸개즙 나한테 보관해주세요 라고 하는 쓸개는 일종의 김치 냉장고 똑같아. 쓸개즙을 쓸개에서 만들지 않아. 간에서 만들어. 그래서 간은 쓸개즙 생성 장소야. 쓸개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와서 쓸개즙이 와서 지방의 유화작용을 도와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자에서 생성됐던 누구에 의해서? 라이페이스에서 그 라이페이스가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소화작용이 촉진되는 거죠.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죠? 오케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얘가 지방산과 이렇게가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모노글리세리드. 총각지만 총 아니에요. 모노글리세리드고 원래 여기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됐거든요. 이렇게 끊어서 지방산들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되죠? 이게 누가 어떻게 라이페이스에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지방까지 완전히 다 소화가 됐어요. 근데 아직 얘 최소 수준으로 다 소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 아직 완전 아미노산수로 다 소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더 최소 정도의 수준으로 소화시키게끔 하기 위한 효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들을 조금 보다 좀 더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요구하시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준비를 시킨 거고요. 일단 비어있는 공간에 나오는 소화효소들의 이름을 채워봅시다. 자, 일단 이 침에서는 누가 나와? 아밀레이스가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선 누가 있어? 펩신이 있어. 이사에서는 자 누구 있어?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다이펩타이드 트립신이야. 마지막 세 번째 지방산 글리세롤로 되는 게 이게 라이페이스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자에게 NaHCO3가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탄산수 나트륨입니다. 자, 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걔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화액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자에게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자에서 만들어진 NaHCO3가 있어서 얘가 중화해줘. 어떻게 중화해주냐면 얘가 Na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 탄산 수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위에서부터 계속 수소이온이 많이 포함된 물질이 내려오겠잖아. 위에게 일부가 내려와서 그지? 12장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조금씩 이제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거잖아.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그럴 때 여기는 되게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산성 환경이라고. 저 수소이온을 잡아 먹어줘야, 그지? 여기 소장은 pH 8 정도나 되는 염기성 환경일 때 기능을 잘한단 말이야. 너 pH 7 중성, 그지? 너 pH 2 산성, 그지? 너 pH 8 염기성일 때 기능을 잘한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수소이온들을 자 얘가 제거를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공급해줬던 얘네들에 의해서 탄산수소 이온이 수소이온을 제거시켜줘. 이산화탄소가 되도록 얘를 제거시켜줘. 그러니까 얘를 중화시켜주는 거야. 위에서 나온 산성의 상태를 좀 더 계속 중화를 시켜줘서 최적의 환경, 염기성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탄산수소이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어디서 만들어진다? 이자에서 생성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럼 최종 수준으로 다 소화가 돼야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질 건데, 그죠? 소장에서 나름 랜덤으로 뭐와 뭐까지 역단가, 중간당의 단백질이나 다이펩타이드 정도까지는 소화가 됐어. 근데 아직 최소 수준인 포도당으로 다 소화된 건 아니야. 그치? 아직 아미노산소로 소화된 건 아니거든. 그걸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소장 자체의 소장벽에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있어. 소장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중학교 때는 그냥 탄수화물 소화효소 다 퉁쳐서 탄수화물 소화효소 또는 뭐 단백질 소화효소 이렇게만 배웠어. 다 퉁쳐서. 근데 좀 디테일하게 좀 기억해 주기 좋아요. 탄수화물 소화효소도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엿당을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가 있고요. 젖당을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설탕을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아까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거랬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된 거였고 얘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거였어. 오케이? 여러분 책 그 프린트에 보면 자, 엿당을 포도당과 포도당 형태로 두 개의 포도당으로 소화시켜주는 경우 얘의 이름은 말페이스입니다. 위에다 적어주세요. 말페이스
여러분 중학교 때 그냥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만 배웠어요. 말테이스고요. 자, 저 땅이 갈락토스가 그죠? 락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니까 저 땅을 락토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락테이스가 포도당과 뭐로 갈락토스 수준으로 잘라줘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건데, 자, 설탕에 슈가, 그죠? 슈크로스야. 설탕이 학명으로 수크로스. 그러니까 수크로스니까 얘를 뭐야? 슈크레이스라는 소효소에서 얘를 포도당과 과당 수준으로 잘라줍니다. 되죠? 오케이? 자, 다음 다이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를 아미노산 수준으로 가장 조금 더 큰 덩어리에 이렇게 2개가 결합되어 있다거나 3개가 결합되어 있던 얘네들을 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얘네들 자를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들은 뭐가 되는 거다? 펩티데이스입니다. 펩티데이스가, 적어줘. 펩티데이스가 뭐를? 다이펩타이드를 아미노산 수준으로 잘라줬어요. 다 어디서 분비되는 거야? 이 빨간색은 소장벽 자체에서 분비되는 거야. 이 디테일들을 여러분 중학교 때는 너무 외우기 힘들 것 같아서 학교 선생님들은 말테이스든 락테이스든 수크리스든 다 탄수화물 계열을 소화시켜줘.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효소를 외운 거야. 퉁쳐서 중학교 때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대입금해주는 건 다 단백질 소화효소, 소장벽에 붙어있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얘를 소화를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아서, 대장은 당연히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의 흡수의 조절, 수분의 조절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등등등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쓸개즙이 생성된 장소가 간이고요. 저장되는 건 쓸개고요. 작용은 지방 유화 작용. 그죠? 지방을 잘게 쪼개는 뭐를? 물리적 작용을 통해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통한다. 그지? 지방을 잘게 쪼개는 물리적 작용을 통해. 그지? 지방을 자르는 물리적 작용을 통해서 라이페이스 작용을 도와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블랭크 채워보실래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채워보십시오. 앞뒤를 하면서 제가 칠판을 지우고 적어줄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보세요. 한 장 넘겨가지고. 프린트 한번 채워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재 44쪽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재 44쪽을 44쪽 자,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채워보시고 그 다음 그 아래 지금 양분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좀 나온 편이에요. 이렇게 소화됐던 이 양분들이 우리 몸에 어디로 어떤 순서대로 일단 흡수되어서 이동되어 가는가, 그지? 소화계와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환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흘러서 온몸으로 펌프지, 심장이 뭐 지용성 양분과 수용성 양분을 다 받아가지고 심장에 수축된 그 힘에 의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소화 조직세포들에게 다 공급을 하게끔 할 건데, 근데 이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열심히 소화시켰다면 근데 흡수되는 경로가 달라. 소장 자체에서 흡수되는 경로는 다르고 최종적으로 심장이라는 장소에서 지용성 양분과 수용성 양분을 다 같이 받아들여서 공통적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소장이라는 내부에서는 이렇게 주름이 져있는 융털이 있고, 오케이? 이게 소장 내부야, 소장 내부. 그러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렇게, 그지? 얘네들은 수용성 양분이야, 수용성.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돼요? 물하고 잘 아울러져 있는. 그렇지만 지방산이라는 모노글리세리드 알지? 지방산 같은 아이들은 지용성이 없는데, 지용성. 또 지용성, 또 지용성. 모노글리세리드도 지용성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포도당, 아미노산. 이렇게. 맞죠? 맞죠? 수용성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디로 흡수되냐? 이런 수용성 양분들은 소장 융털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형태의 그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암주가 아니에요. 지금 암주가에 써져 있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융털에 모세혈관 들어갑니다. 빨간색이 모세혈관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융털에 이렇게 막 내부에 얼기설기 설거져 있는 형태의 이렇게 되어 있는 어디로 간다고? 모세혈관 내부로 흡수되어 들어가. 어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흡수되어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소장은 아래쪽에 있잖아? 그지? 그리고 심장은 머리 여기 위쪽에 있잖아. 가슴 위쪽에.
그지? 근데 항상 제일 먼저 심장으로 바로 그 양분들을 이동을 바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케이? 포도당과 같은 양분들은 특히나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 연료로 제일 먼저 선호해서 쓰이는 거잖아. 이 양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바로 흥청망청 버려버리는 게 안 된다고. 혹시 모르니까 예비비로 적금 저장을 해두는 거야. 네? 여러분이 한 달에 원래 뭐 5월 300만 버는 직업에 있었다라고 해. 근데 그날 뭐 그 달에 상여금이나 명절 보너스가 나와가지고 한 300이 더 들어왔어. 한 달분이 600이 된 거야. 허, 세상에 한 달 거를 더 벌었네 하고서 그 300만 원을 그대로 플렉스 해버려?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로또 막 사고 다 써버려? 안 돼, 안 돼. 뭐가 또 이거야 또. 안 돼. 혹시 모르니, 그지? 절대 이제 돈 있다고 소문을 내면 안 돼. 한턱 쏴 막 이러니까 젊은 때는 이런 소문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문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고 여러분의 통장에다가 파킹 통장에다가 저장을 해놔. 아니면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 차라리. 그래서 자, 항상 심장 가기 전에 먼저 간에다가 저장을 해줘. 포도당과 아밀산 같은 그런 수용성 양분들은 흉터에 모세혈관 들어가서, 오케이? 항상 먼저 간을 거쳐서 이 여분의 포도당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겠죠? 나오면은 일정 수준만 나온다고. 그지? 얘네가 한 600만원 들어가서 비율을 하는 거야. 600만원 들어가서 내가 한 달에 고정지출이 100만원만 쓴다라고 하면 500은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야. 고정지출만큼만 쓰고 기본 안 내야지. 그치? 기본 내다 보면 여기저기서 다 챙겨달라서 나다 거덜나요. 거지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그지? 여분의 포도당을 다당류, 동물성 다당류,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놓고, 오케이? 어디다가? 간에다가 일정 수준의 고정 지출만큼의 포도당들만 이동을 시켜줘. 어디로? 심장으로. 이거 시험 잘 나와. 이거 심장이야. 심장의 순환도 우리가 설명할 거야. 대동맥, 폐동맥, 중학교 여행 때 내가 그걸 못 봤다. 내가 어디가 어딘지 헷갈렸다라고 하시면 이참에 잘 단단히 기억하셔야 돼. 시험 문제 또 나와,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여기가 간이고, 간에 들어가기 전 이 혈관의 이름이, 간 들어가기 전 혈관 이름 간문맥이라고 해. 네, 간문맥. 여기는 간문맥이야. 간에서 나와서 심장 쪽으로 가는 이 혈관의 이름은 간정맥이야. 오케이?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여기는 대정맥이야. 심장의 대정맥 쪽으로 들어가서 결국 심장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는데 받아가지고 또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양분을 공급을 시켜주는 거지. 돼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자, 간 문맥과 간 정맥에서의 자, 여기가 시간 흐름이야. 식후야. 혈당량이야.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 그럼 식후면 혈당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디에서는 간 문맥에서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어. 그죠? 식사된 다음에, 그죠? 일정 시간 지나면 무조건 많이 소화돼가지고, 그지? 소장에서 흉터를 통해서 많이 흡수가 됐을 거니까 돌아다니는 양이 늘어날 거라고. 맞죠? 오케이? 늘어날 거라고. 근데 누구는 간 정맥, 여기 지금 간 문맥이야. 간 문맥 혈관에서의 시간 흐름에 따른 혈당량의 변화야. 근데 간 정맥에서는 항상 일정한 수준의 심장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정한 수준의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들만 공급돼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간문맥은 식후든 식전이든 식후에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렸든 일정한 수준들만 유지해. 간 정맥을 통해 돌아다니는 포도당은 항상 일정한 수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해진 수준만큼 고정 지출을 항상 공급해주는 거야. 이 정도는 모든 심장에서, 모든 우리 몸의 조세포에서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식사 이후에 들어와서 간 문맥에서 이 높았던 이 혈당량만큼이 이 공간만큼, 이 시간에, 그지? 이 시간에 간 문맥에서는 이만큼의 혈당량이 들어왔어. 이만큼의 포도당량들이 들어왔어. 근데 그 동일한 시간 텀에 나가는 간 정맥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혈당량이 낮잖아. 그지? 그럼 이 차이가 되는 것만큼이 어떻게 될 거야? 간에 저장이 된 거지. 간에 뭐의 형태로?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된 거지. 차이가 되는 것만큼이. 그죠? 600만 원을 내가 뭐 한 달에 300밖에 못 벌었는데, 그지? 300을 더 벌었어. 600이 들어왔다고. 그지? 고정수치 내가 매달 100만 원이야. 그지? 그래서 여분에 있는 돈들을, 그지? 100만 원 빼고는 다 여기다 적금을 해놓은 거죠. 저장된 거. 그러니 여러분 몸에 간에 근육에 이렇게 저장해놔. 글리코젠 형태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방세포가 만약 생겼다면 지방세포의 지방의 형태로 바꿔 저장을 해놓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써요, 지방을. 오케이? 그러니까 빼긴 힘들어, 체지방. 빼려면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 넘게 해야 겨우 지방세포에 있는 지방을 쓸똥말똥한다고. 에너지원을 제일 먼저 꺼내다 쓰는 게 누구야?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러니까 너희들 몸에 뭐 예를 들어서 당 성분을 많이 먹었다 하면 여러분이 겁나 뒤지게 많이 뛰었다 하더라도 이미 저장되어 있어 만들어졌던 체지방을 먼저 에너지원 꺼내 쓰진 않아요. 한 30분을 예열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겨우 이제 여러분의 이제 체지방의 에너지원을 꺼내다가 꺼낼동 말동 하는 거야. 그런 형태야.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문맥, 간정맥, 오케이? 그리고 그렇다면 선생님 그럼 지용수 양분이 암주간으로 부수는 건 어떻게 한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암주간을 통해서 이동되어 가는 아이는 누구예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인데 근데 열심히 소화시켰잖아. 라이페이스에서 열심히. 근데 융털의 상피세포를 지나면서 융털의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이 융털 암주간으로 들어가집니다. 오케이? 지방으로 바뀐 형태로 돌아다녀요. 왜냐면 나도 지용성이고 니도 지용성인데 암주간에도 약간의 액체인 림프관이라는 액체들이 흘러다니거든. 그러니까 수용성 있는 환경에 지용성 입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나름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다시 지방 형태로 뭉쳐가지고 이동이 되는 거야. 돼요? 이 융털의 상피세포를 통과할 때는 소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융털의 상피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진 형태로 다 소화된 다음에 이동되어 흡수되면 다시 지방 형태로 뭉쳐져가지고 암주관을 통해 흘러가. 오케이? 그러다가 저 암주관들이 여기 모세혈관 있었죠? 꼭 솟아있는 게 이게 지금 암주관이잖아요? 암주관의 흐름이 어디? 림프관으로 이어져요. 몸을 감싸고 있는 림프관. 돼요? 그래서 림프관에 있던 거가 어디로 가서? 심장에 있는 여기 가슴관을 거치고 간을 거치진 않아요. 지용수 영분들은 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심장으로 공급이 되면 심장에 최종적으로 수용성 양분도 지용수 양분도 다 공급받았죠. 오케이? 수용성도 지용성도 다 공급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세포에 필요한 양분들 다 공급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일단 순환기가 남아있는데 전반적으로 심장에서의 순환이랑 혈액의 구성 45쪽의 위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45쪽에 해당하는 순환계 혈액 구성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당연히 혈액에 세포 성분이 있죠. 그죠? 세포 성분이 있고 액체 성분이 있습니다. 혈액의 세포 성분은 다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 혈액에 들어있는 세포 성분. 혈구. 그죠?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배웠던 기억납니까? 아주 까마득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있어라고 하고 그냥 금방 외우고 그냥 넘어가 버리자 라고 시험 기간 때만 벼락치기로 외우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신기하게, 그지? 신기하게도 또 만나. 계속 언급돼. 자, 그리하여 자, 혈액의 세포 성분은 혈구, 액체 성분은 혈장. 이 두 개 다 합해서 우린 혈액이라 해요. 그죠? 혈액이 100이라고 하면 그 혈액 전체 중에 아마 45% 정도가 혈장이고 바뀐 거다. 45%가 혈구들, 55%가 액체에 해당하는 혈장 성분입니다. 그 혈구 성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산소운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을 겁나 뒤지게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혈구의 전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적혈구고요. 개수가 제일 많죠? 그죠? 크기가 제일 크진 않아요. 둥근 이렇게 가운데 약간 움푹 들어간 그 도넛 모양처럼 생겼으면 관통된 도넛은 아니고요. 움푹 약간 움푹 들어간 형태의 개수가 제일 많아요. 450만 개에서부터 500만 개 정도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액 산소운반 단백질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죠. HB라고 쓰고 있지만 얘는 헤모글로빈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모글로빈. 자, 적혈구 있고요. 백혈구 있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혈소판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백혈구가 제일 크기가 큽니다. 오케이? 근데 모양이 지들 마음대로야. 이렇게 균이 있어. 그럼 그 균에 의해서 균을 먹으려고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막에 싼 채로 잡아들이기도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부정형이야.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식균작용한다. 그죠? 개수가 보통 혈액 이만큼의 부피 안에 1세제곱밀리미터 부피 안에 6,000개 내지 8,000개를 갖고 있어. 그러다가 균을 먹어서 없애줘야 할 때만 개수가 늘어나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하고 있을 때 그 개수가 늘어난다고 기억하시고요. 얘보다 개수가 적으면 적혈구는 당연히 어지러워 빈혈 산소호흡이 안 돼서. 아마 내가 전에 중학교 2학년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 10년도 더 냈죠. 저희 20대의 전체는 이 강아지들과 함께였거든요. 패키니즈라는 그 하는 종자를 키웠어요. 코가 폭 들어가서 약간 시추 같은데 털은 포메라이언 같은 아이거든요. 하얀색 털에 패키니즈. 근데 그 놈들이 원래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대. 순환력이 떨어지네. 근데 이제 걔네들 3마리를 키웠는데 한 배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그냥 거의 한 뭐라 그러지? 3남매를 키웠어. 엄마는 똑같은데 이렇게 돼. 3남매를 키웠는데 근데 엄마가 제일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보다는 원래 그 개가 스트레스 없이 잘 자랄 때 보통 한 13년 정도 오래 산대요. 근데 그 자식들은 좀 오래 살았는데 한 10년, 12년, 13년 이렇게 살고 죽었는데 원래 자신의 병으로. 근데 그 제일 처음에 키웠던 그 개는 약간의 뭐라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엄마가 가게에서 키우기도 하고 이제 얘가 예민했어. 막 손님 오면 다 이제 우리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본인이 지키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서 막 엄청 짖고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병이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지병이었냐면 그 약간 이게 뭐지? 이게 후천적인 병으로 생긴 건데 면역 능력이 스스로 떨어지는 거야. 어떤 면역이 떨어지는 거냐면 적혈구를 못 만들어내는 거야. 적혈구를 만들어내지 못해 더 이상. 그러니까 적혈구 못 만들어내니까 이제 뭐 아무리 내가 그 약으로 치료한다 해도 스스로 적혈구를 간에서 스스로 생산을 못 해내는 형태의 병이니 산소 공급 효율이 떨어지겠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냥 시한부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어. 시한부 상태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이제 그때 몰랐지. 오히려 얘가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운동도 좀 덜 시키고 그랬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죽는 게 그러니까 소변 보다가 죽었어요. 소변 보는 힘마저도 그 힘도 힘들어서 그때도 이제 숨을 쉬어줘야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어때요?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원활하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관략근에 힘줄 때도 큰일을 볼 때도 그 ATP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것조차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분이 없어.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 딸내미 이름이 예쁜이었는데 예쁜이 피를 뽑아서 수혈도 해줬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적혈구를. 근데 계속 해줄 수는 없대. 한 번 정도밖에 못한대. 한 번 해줬어서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지만 이제 점점 스스로 적혈구를 못 만들고 이제 그게 파괴되는 병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죽는 걸 내가 보니까 우리는 몸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내가 필요한 산소만큼이 사라지면 기능을 다해서 사라질 때쯤이 되면 스스로 잘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뭐 헌혈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잘 받으니까 뭐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기색 없이 내 컨디션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아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간접 경험을 하긴 했었죠. 저 20대 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까요? 코로나 때 마스크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마스크 안에 이 좁은 산소를 내가 계속 마시면서 할 때 막 머리도 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 지금은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얼굴 가리고 싶은데 마스크 쓰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쓰고 다니는 형태인 거고. 근데 그만큼 산소 공급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가끔 축농증 때문에 고생한다거나 비염이 좀 심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고3 되기 전에 빨리 좀 고쳐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은 되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산소 공급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드는 거고, 우리 이제 나중에 수열의 원리도 배우거든요. 뒤쪽에 보다 보면 수열의 원리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같은 혈액형끼리 혈액을 주고받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동일 이제 뭐 A형 환자인데 A형 P를 못 구했어, 그지? 그러면 O형 P라도 줄 수 있거든요. O형이 가지고 있는 적혈구는 줄 수 있어요. 나중에 곧 배웁니다. 곧 배울 건데, O형의 적혈구, 그 O형의 피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양의 적혈구를 일단이라도 우선 빨리 공급해주는 원리로 공급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가장 첫 번째는 같은 혈액끼리 혈액을 주고받는 게 먼저인데, 아무튼 그만큼 산소 공급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가장 많은 개수를 갖고 있더라. 빈혈이라고 하는 원인은 여러 개지만 그 빈혈의 원인 중에 적혈구 수가 너무 적어서 생길 수도 있더라. 또는 고산지대에 적응을 한 사람은 이 적혈구 수치가 750만 개로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고산지대는 워낙 산소 공급이, 산소의 효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타이밍에 그걸 캐치오는 운반자의 개수라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동시에, 그지? 한번 쑥 피가 돌았었을 때 운반자 개수가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산소를 퍼올 수 있겠죠. 주변에 산소가 부족하더라도 운반자의 개수가 많으면 더 많이 퍼올 수 있을 거니까. 750만 개로 늘어나 있는 형태로 환경에 적응한 형태의 생물도, 사람도 있더라. 백혈군 식균작용, 혈소판은 혈액, 피가 지혈될 수 있도록, 그죠? 혈액 응고작용. 그죠? 피가 났을 때 피딱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작용을 혈소판이 하더라. 얘도 핵은 없어요. 적혈구 핵이 없고요. 세포이지만, 세포 성분이지만, 혈액이 세포 성분이지만 핵이 없어요. 혈소판도 핵이 없습니다. 백혈구만 핵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체세포 분열할 때, 핵형 분석할 때 백혈구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혈장의 대부분은 물, 90% 이상은 물. 근데 그 물에 녹아서 운반되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그런 혈장 단백질들이 여기 녹아서,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되더라.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녹아서 운반을. 오케이. 오키도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할 것, 여러분 그 책의 45쪽에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순환계에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체순환과 폐순환의 경도, 심장 단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주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저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과학을 하신 분은 익숙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익숙할 수 있는데, 그 익숙했던 부분들을 저랑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지 못하고 이제 시작했다거나, 난 중학교 때 이거 되게 어려웠어,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과학학원 다녔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언제 갑툭튀로 그 혈관의 이름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우리 여러분 동맥하고 모세혈관하고 정맥이라는 혈관의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은 기준값이 정해져 있어. 오케이? 어디다 동맥을 칭하고 어디다 정맥을 칭하는지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들의 개념으로 늘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심장은 계속 혈액을 받고 스스로 내보내고, 그죠? 입원시켜서 받은 다음에 수축을 시켜가지고 또 다시 내보내는 형태의 이제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해주는 장소입니다. 일종의 펌프처럼. 예?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을 계속 돌리고 해주는 게 심장이라면, 그 심장에 붙어있는 혈관이, 심장에 붙어있는 혈관들이 나름 기능들을 수행해주겠죠. 그 혈관이라고 하는 건 크게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 세 군데가 있어요.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 세 군데. 일단 동맥이라고 칭해지는 건 기준값이 무엇이냐?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나갈 때 항상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나가요. 오케이? 그래서 심장에서 어딘가로 내보내질 때는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방향의 혈액이 흐르는 곳입니다. 나가는 혈관. 그치? 뭐 폐로 나가든, 그치? 아니면 간으로 나가든, 그치? 나가는 방향 쪽에 그 이름을 따서 우리는 동맥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정맥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부터 심장을 향해 들어올 때가 정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방향 쪽에 혈관을 우린 정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저는 하트 형태의 순환으로 심장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요런 하트예요. 요런 하트. 요런 하트. 나가고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고 거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오케이? 자, 근데 우리의 심장은, 포유류의 심장은 두 개의 방,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죠? 이 심방, 이 심실. 방은 위입니다. 실은 아래예요. 위가 방, 아래가 실. 근데 좌와 우를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심장을 이대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놓고 쓴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이 제 위치에 있다 생각하셔서 이걸 이대로 꺼내놓고 그 옆에다 놓고 바로 쓴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이쪽은 오른손이거든. 나 오른손잡이거든. 여기 반틈은 우, 여기 반틈은 좌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우, 위에가 방이니까 우심 방. 돼요? 이쪽이 우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의 심장 이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놓고 이렇게 쓴 거야. 그지? 우, 아래가 실, 여기가 좌.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만약 기억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스스로 합칠하는 거죠. 남들은 다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죠? 자,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어디로 들어온다고? 먼저 들어올 때는 심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방으로 먼저 들어와. 양쪽의 좌우의 방으로부터 먼저 들어와요. 혈액이 방으로 들어와서 방에 혈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방에 있던 혈액이 어디로? 심실로 혈액이 내려옵니다. 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와요. 이렇게. 네?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옆방은 안 뚫려 있어. 방과 방 사이는 뚫려 있지 않아. 네? 그래서 두 개의 방을 통해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방에 있던 혈액들이 수축을 해서 아래의 심실로 내려와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 우심실과 좌심실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장소로만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우심실에서부터 뻗어져 있는 혈관은 폐 쪽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그죠? 폐 쪽으로 뻗어져 있어서 폐 내부에 이렇게 폐포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비어있는 공기 주머니. 당연히 주변의 세포들이 얘네들과 같은 형태를 만들었겠죠. 중요한 건 얘를 폐포라고 하는데 한 개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폐포는 주변에 여러 개의 한 층의 세포들, 이런 공간, 비어있는 공기들이 이동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 뿐이야. 한 층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서. 돼요? 폐포라는 공기들이 드나다닐 수 있는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고요. 폐 내부에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심실에부터 뻗어서 연결돼서 혈액이 나가는 겁니다. 돼요? 우심실에 있던 혈액이 수출을 하게 되면 이 방을 통해서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뚫고 가는 것처럼 2D처럼 표현을 하다 보니까 방을 뚫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 아래에 있는 혈액, 거기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육교처럼, 오케이? 요 위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우심실이 추하게 되면 폐를 향해서 혈액이 가서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이 흘러갈 때, 그죠? 동맥, 폐포 주변의 폐포의 모세혈관,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흘러갈 때, 이 혈액 안에 많이 들어있었던 기체 성분들이 폐포에 적게 들어있는 기체 성분하고 기체 교환을 통해 확산해서 기체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왜? 폐는 공기들만 담겨져 있는 장소야. 우리 몸 바깥에 있는 호흡기관으로부터 먼지나 이런 것들은 코털로부터 섬모들로부터 최대한 필터링을 거쳐서 폐라고 하는 이 내부 공간에, 두 개의 폐라고 하는 그 내부 공간에 공기들이 담겨있는 주머니야. 아주 작은 각각의 알갱이들. 그 각각의 폐포라고 하는 알갱이들이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에 그래서 감싸여져 있어서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 근데 여러분 숨 쉴 때 피토해? 피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해? 그러지 않잖아. 그지? 공기는 폐라고 하는 폐포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고,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혈액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혈액에 녹아있는 성분에 존재하는 기체들이, 내가 기체가 여기가 많고 CO2가 많거든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CO2가 많고 여기는 CO2가 적어요. 오케이? 폐포는 공기 중에 있었던 성분이 기체가 들어온 거니까. 공기 중에는 기체가, 특히 이산화탄소가 얼마 있어? 0.03%밖에 없어. 작아. 오케이? 적게 있어, 적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CO2가 많고 여기는 CO2가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기에 담겨 있었다고 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날숨에서는 폐포 안에 산소가 많죠. O2가 많아요. O2가 많고 여기는 O2가 적어요. 오케이? 그러니 O2가,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산소가 적은 곳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들어옵니다.
오케이? 들어와서 저 산소가 많은 성분들이 이렇게 좌심을 거쳐 들어오게 되면 좌심을 거쳐 좌심으로 내려온 다음에 당연히 이때 받아졌던 산소가 많은 성분들을 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쑥 내보내주는 거야. 또 이 내보내준 혈관은 어디를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냐면 이렇게 우리 몸의 조직세포들, 온몸의 조직세포들, 온몸의 조직세포. 이게 머리 쪽일 수도 있고 다리 쪽일 수도 있고 뭐 폐 쪽일 수도 있고 곳곳에는 이자일 수도 있고 간일 수도 있고 각 곳곳에는 조직세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내보내진 혈액이 흘러가서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 확산에 의해서 영양소와 산소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포호흡이라는 그 방법으로 세포호흡이라는 룰에 의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조직세포라고 하는 저 장소에서 뭘 받아서 영양소를 받았죠? 그렇죠? 포도당이든 아미노산이든 지방산이든 영양소도 받았겠죠? 그리고 방금 같이 산소도 받아왔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죠? 산소도 퍼다 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조직세포가 열심히 뭘 해줘야 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로 바꿔줘야 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인 화폐인 ATP로 바꿔줘. 38개의 ATP를 38개의 ATP로 바꿔줄 때 내가 만약 포도당을 사용했다면 아까 어떠한 분해 산물이 만들어졌어? CO2, H2O. 그죠? 왜? CHO라고 하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CO2하고 H2O라는 우표물이 만들어졌고 만약 아미노산을 에너지로 사용했다 그러면 아미노산을 사용했다 그러면 C와 H와 O와 N도 있으니까 암모니아라고 하는 우표물도 만들어지겠지. 지방산을 만약 에너지로 사용했다 그러면 C와 H와 O라고 하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CO2와 H2O가 만들어졌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공통된 노폐물 얘기도 만들고 또는 암모니아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서 여기는 얘가 많아지잖아.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화학반을 계속 하니까 얘는 계속 필요해. 없어져. 그러니까 계속 공급해줘야 돼 산소는. 그럼 여기서는 CO2가 많아지니까 많은 곳에서 CO2를 받아다가 CO2를 벌려고 가기 위해서 이쪽 무심막 쪽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거야. 돼요? 그럼 CO2가 많아진 성분들을 또 버리기 위해서 CO2를 버리기 위해서 우심방 거쳐 우심실로 수출을 한 다음에 얘가 수축해서 온몸으로 CO2를 또 폐 쪽으로 순환을 시켜서 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 끊임없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동맥과 정맥이라는 명칭을 여기다 붙여보자. 그냥 여기는 폐에서부터 들어오는 혈액이잖아. 그럼 여기 혈관 이름은 뭐겠어? 폐에서부터 심장을 향해 혈액이 들어와. 여기는 혈관 이름 뭐야? 폐? 들어오니까 정맥. 그죠? 폐정맥. 그리고 얘가 수축해서 온몸을 향해 혈액이 나가요. 여기는 온몸이니까 대라고 합시다. 대. 온몸 곳곳이니까 대. 그러니까 온몸을 향해 혈액이 나가니까 여기는 혈관 이름 뭐야? 대동맥이야. 나갔으니까. 심장에서 온몸을 향해 나갔으니까 대동맥. 그리고 심장을 거쳐서 온몸을 거쳐서 우리 몸 다시 들어오니까 여기 혈관 이름 뭐야? 대정맥이야. 돼요? 너 대동맥, 너 대정맥, 그죠? 대정맥 거쳐서 우심방 거쳐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왔어? 그럼 우심실이 수축해서 어딜 향해 혈액을 내보냈어? 폐를 향해 내보냈어. 그지? 그럼 너 혈관의 이름 뭐야? 폐를 향해 내보냈으니까 우심실을 거쳐서 내보냈으니까 여기 폐동맥. 그죠? 오케이? 이 혈관의 이름하고 동맥혈, 정맥혈이 또 달라. 혈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게 아니라 혈액의 조성, 흘러가고 있는 혈액 조성에 CO2가 많아졌는지 O2가 많아졌는지로 붙이죠. 그죠? 자, 기억 잘해야 돼. 동맥혈은 비포보다 애프터 상태일 때 O2의 농도가 높아져 있으면 동맥혈이야. 쉽게 말하면 프레시한 피야. 방금 막 지나오면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 피가 동맥혈. 반대로 정맥피들은 지나오고 나서 CO2가 훨씬 더 많아진 게 정맥혈이야. 노폐물이 더 많아져 있는 게.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는 CO2를 많이 받아와서 들어온 거죠. 여기 조직세포에서 막 물질대사를 하면 할수록 세포를 하면 할수록 많이 만들어졌던 CO2를 많이 받아서 들어왔으니까 혈관 이름도 대정맥이면서 동시에 정맥혈이야. 여기는 CO2가 많았어. 그죠? 그 많아졌던 CO2를 우심방 거쳐 우심실에 수축해갖고 얘가 수축해서 CO2가 많아진 혈액을 버리려고 갔죠. 그러니까 폐동맥도 CO2가 높은 혈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정맥혈이야. CO2가 많으니까. 맞죠? 이름은 폐동맥이지만 내보내는 방향이어서. 그쵸? 폐를 향해 내보내는 방향에서 이해되고 있어요? 예지씨?
이 혈액을 내보내고 있는 방향이니까 날 보내니까 동맥이고 폐를 향해 내보내니까 혈관의 이름은 폐동맥이지만 혈액 조성으로 따지면 여기는 CO2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정맥피가 흘러요. 그러다가 그 정맥피가 폐포를 거치면서 공기 중에 폐포에는 산소가 많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적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분압 차이한 확산에 의해서 얘가 나가는 거죠. 분압 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에요. 기체 교환의 원리는. 기체 교환의 원리. 확산이에요. 확산. CO2가 많고 CO2가 적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확산해서 갔고요. 여기는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많은 곳에 산소가 적은 곳으로 확산되어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산소의 농도가 많아졌죠? 산소가 많아졌죠 여기? 산소가 많아졌어요.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그지? 혈액 조성은 여기는 동맥혈, 프레시한 피가 흘러요. 동맥혈이 흘러요 여기. 동맥혈이. 폐정맥이고 좌심방과 좌심실 또한 동맥혈이 흘러요. O2가 많은. 그죠? 그리고 이 O2가 많은 혈액이 수축해서 또 이렇게 내보내집니다. 대동맥까지도. 대동맥도 당연히 O2가 많은 동맥혈이 흐릅니다. 자 그리고 혈액이 역류되면 안 되니까 방과 실 사이 곳곳에 혈액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막이 이렇게 판막 있죠? 심장 내부에 혈액 역류 방지 판막 우심방과 우심 사이 좌심방과 좌심 사이에도 판막 여기 우심실과 여기 각각의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그대로를 외워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면지를 드리고 여러분께 쓸 수 있도록 스타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호흡기 간단히 하고 배설기를 해서 후다닥닥닥 문제까지 풀이를 끝낼 거라 과제 내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거의 전반적으로 외흡과 내흡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45쪽에 아래 있는 부분까지는 대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배설기의 디테일한 부분 한두 개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일단 숙제를 49쪽에 7번에서부터 10번까지 한번 해오고요. 7번부터 10번. 지난번에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숙제 내줬나? 안 했나? 여기 숙제 안 내줬나? 1번부터?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일단 숙제 내줄게. 다음 주. 오늘이 3월 16일인가? 23일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숙제고요. 그 다음 넘겨서 50쪽, 51쪽이 지난번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숙제는 52쪽에는 10번에서부터 17번까지. 7개. 여기도 추가로 숙제 내드렸습니다. 3월 27일까지. 23일까지구나.